틱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? 아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되는 어떤 움직임.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. 근데요,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틱이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폭풍에 대한 필사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틱은 과연 단순한 습관일까요? 아니면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까요?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요, 바로 틱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느낌 속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틱을 가진 분들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틱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, 그들은 대체 뭘 느끼고 있을까요?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전조 감각 충동. 영어로는 premonitory urge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틱이 나타나기 직전에 몸에서 느껴지는 아주 불쾌하고 강력한 충동을 말해요. 이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틱을 해야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죠. 어떤 연구에서는 이걸 더 쉽게 틱을 유발하는 불편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실제로 틱을 경험하는 분들은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몸속에 무슨 에너지가 꽉 찼는데 이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만 할 것 같아요. 또는 내면이 긴장감으로 똘똘 뭉쳐버린 기분이에요. 이건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거의 압도적인 감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게 뭐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느끼는 걸까요? 아, 전혀 아닙니다. 9살이 넘은 뚜렛 증후군 환자의 무려 90% 이상이 이 끔찍한 충동을 경험한다고 해요. 사실상 이건 그냥 틱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틱의 본질 그 자체라고 봐야 하는 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런 이상한 감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문제는 뇌의 필터 기능이 고장났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우리 뇌에는요, 정말 놀라운 스팸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. 매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싹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죠. 일종의 감각 문지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. 이 문지기의 실제 이름은 바로 시상망상액, 줄여서 TRN이라고 부릅니다. 뇌의 감각중개소인 시상을 얇게 감싸고 있는 막인데요. 바로 이 녀석이 어떤 정보를 통과시키고 어떤 정보를 막을지 결정하는, 말하자면 최종 보스인 셈이죠. 자, 이게 정상적인 뇌의 경우입니다. 감각 정보가 막 들어오면 이 TRN이라는 문지기가 불필요한 신호들을 착착 걸러주죠.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깔끔하게 정제된 정보만 받게 됩니다.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? 하지만 틱 장애가 있는 뇌는 완전히 달라요. 이 문지기, TRN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.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? 상상이 가시나요? 모든 감각 정보가 필터링 하나도 없이 뇌로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. 진짜 댐이 터진 것처럼요. 뇌는 순식간에 이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에 잠겨버리는 이른바 감각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. 이렇게 감각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면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? 다음 단계는 바로 뇌의 내부 경보 시스템이 과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감각의 홍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마구 울리게 만들어요. 마치 온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 시끄러운 경보음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견딜 수 없는 충동의 진짜 정체입니다. 이 경보 시스템을 울리는 주범은 바로 두 영역, 인슐라와 보완운동 영역, SMA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인슐라가 지금 너무 불편해 라는 느낌, 즉 경보를 만들면요. 보완운동 영역이 그 느낌을 해소하려고 움직여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. 느낌과 행동, 이 둘이 찰떡같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.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. 이 느낌을 만드는 인슐라와 행동을 만드는 보완운동 영역, 이 둘 사이의 연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자가 느끼는 그 끔찍한 충동도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. 둘이 너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합쳐볼까요? 고장난 필터부터 과열된 경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정상적인 뇌는 TRN이 감각을 잘 걸러줘서 통제된 움직임이 나오죠. 하지만
틱 장애가 있는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. 고장난 TRN 때문에 감각의 홍수가 쏟아지고 인슐라가 충동이라는 경보를 울려대죠. 결국 SMA는 이 시끄러운 경보를 끄기 위해서 틱이라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고장난 감각 필터. 둘째, 그로 인한 정보 과부하. 셋째, 인슐라의 경보. 그리고 마지막으로 SMA의 반응.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틱은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근본적으로 감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뇌의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.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틱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? 이 인용구는 우리가 왜 이 감각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명확히 보여줍니다. 틱을 가진 분들 중 거의 60%가요. 눈에 보이는 그 틱보다 그 이전에 느껴지는 이 전조감각 충동이 자기들을 훨씬 더 괴롭힌다고 말합니다. 진짜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.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틱은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. 그 결과물입니다. 뇌가 자기 내면의 그 감각 폭풍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내놓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해결책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이 지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틱을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로 재정의한다면 앞으로 틱을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어쩌면 이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해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.